안으로 들어가요. 저희 후지 스피드웨이는 자주 오고 박물관도 맞아요. 실은 자주 왔는데 차 이야기만 했지 박물관 자체 이야기를 한 적이 맞아요. 네. 여기 지금 저희 이래저 한 5번 오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 정도 진짜 많이 왔어요. 저희가 한 번도 박물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좋아하는 차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이런 차들이 저는 실제로 움직이는 것도 좀 보고 싶어요. 보셨잖아요, 구두드 가서. 아, 그렇죠. 그렇긴 한데 너무 좋아요. 저 어떡하죠, 이거? 보이세요? 저기 예. 바람막이. 나름의 진짜 윈드실드네, 이거. 네. 유일하게 아는 차가 나타났어요. 356. 포르쉐 이런 얘기 했었네요. 저에게는 3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대중을 위한 차, 레이싱 머신 개발, 농민들을 위한 트랙터를 개발. 계기판이 니드포스피드 포르쉐 2000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아, 포르쉐 2000에 356이 나와요? 첫 번째 차로 나와요. 시작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GT1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으로 따지면 거의 GT-N에 비슷할 것 같긴 아, 그렇죠. 근데 뭐 옛날 당시니까. 해. 가격 상관하고 네. 그 퍼포먼스로만 따졌구나. 처음 보는 차가 많이. 임사용 GTP 테스트카네요. 그룹 C에서 그냥 그만두기로 결정이 나면서 다 취소가 됐대요. 그래서 저 실이 있구나. 테스트 우와. 실이 왜 있나 했어요. 제가 여기서 바람 불면 불리나? 오! 신짱 타임이다, 여기서부터. 이게 MR2거든요. MR2 몇 세대처럼 보여요? 1세대 아닐까? 네, 맞아요. 1세대인데 1세대 셰시에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은 어딜까요? 문짝? 여기입니다. 문 아니고 이렇게 비운의 차죠. 다들 이제 그룹 B는 아시죠? 그룹 S에 또 출전시킬 예정이었어요. 그룹 B에 마력을 낮추고 안정성을 올린 게 그룹 S였거든요. 어떻게 됐다? 폐지가 됐으니 달릴 수가 없죠. 테스트용으로 경기를 하나는 뛰기는 했어요. 이제 리스트릭터 때문에 360마력 정도 나오는데 모든 거를 다 제한을 풀었을 때 거의 600마력이 넘는다고 했어요. 실제로 만든 거는 딱 2대가 있거든요. 이거의 반전색, 검은색은 이제 레전드 랠리에서 뛰고 있고 이 그래블 버전은 여기서 보관되고 있는 거죠. 1차 시작차라고 써 있는데요. 프로토타입. 근데 1985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1986년에 이제 망했잖아요. 근데 여기 맞은편에 좀 비슷하게 생긴데 좀 다르게 생긴? 약간 콰트로 느낌 나는 차도 있네, 저기. 미쯔비시에서 만든 스타리온인데 그룹 B에 투입을 하려고 했어요. 정식 경기에서 테스트로 뛴 기록이 남아 있어요. 홍콩 베이징 랠리였나? 거기서 달렸어가지고 그 중국이 개방을 한 이후에 열린 첫 랠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스피드 랠리, 빠른 랠리가 아니라 그냥 장거리 경주의 그런 느낌으로 달렸던 차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들이 많이 이미 없어요. 緊緊落後於豐田同埋3個 Audi 車隊之後嘅。寧軍響第3日之後咧，係排名第5位嘅。 그리고 홍콩 베이징 말씀하셔가지고 기억나는 게 거기에 또 뭐가 나갔을까요? 뭐가 있지? 구아방. 아, 解晒啦，同埋有冚啊，有咩冚棒佔大架車嘅分別啊！啊，即係我唔係話一定好揸車叻過。 아무튼 세상 좁아요. 모터스포츠도 좁아요, 세상. 그게 재밌는 거죠. 근데 진짜 이 시대에 재밌는 차들이 많았어. 맞아. 콰트로도 있어. 콰트로도 있었고. 네. 그 심지어 쟤랑 비슷해요. 색깔도 비슷했고. 맞아요. 생긴 것도 되게 비슷했어. 개발을 통해서 엔진, 사륜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공적을 세웠고 기술적 노하우와 이 뒤에 이제 후속차들 갤랑이라든지 란에보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된 차라고 하네요. 뿌리가 된 차고. 네, 이 차도 앞에 전투 범퍼랑 스노클이 달려있네요. 네. 아프리카 사파리에서 달렸던 차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아래 안개등이 없으니까 3 아닐까요? 네, 3구나. 3네. 케네스 에릭슨이 탔던 거네요. 케닉스 에릭스는 또 유명하죠. 여기서 열심히 타고 다니다가 현대에서 열심히 타다가 현대자동차의 티브런 랠리카가 오늘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뭐랄까 르망차인가? 데이토나 24시간 경기 내구 레이스도 이제 이끌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토카이 대학으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거기서 새롭게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을 태우고 르망에 도전을 한 거라고 합니다. 뭐 쉽게 설명하면은 네, 팀 프로젝트로 지금 르망을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스터디카. 스터디카가 네. 제기워요. 그리고 아래가 이제 르망 24시 내구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대학 팀으로서 이렇게 르망 24시에 도전을 한 거는 세계 최초였다고 합니다. 이 차는 저희 진짜 많이 봤죠. 저희가 이미 르망,
24시 내구 레이스. 르망 24시 내구 레이스. 2년 전 구두드 가서도 달린 거 봤어요, 우리. 맞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 차는 레플리카다. 그래도 여기서 좋은 거는 방금 이제 지나가셔서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줬어요. 이 차 전이 767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얘는 787의 B스펙, 787B잖아요. 왜 777이 없을까요? 7이 난하잖아요. 난하니까 좀 힘들어서 777은 뺐다고 들었습니다. 그 777의 서러움은 대신 보잉이 갚아줬습니다. 스피커가 여기 있네. 아, 온다. 이 차도 재밌지. 드라이버가 재밌죠, 이제. 로드고잉 있잖아, 이 차. 그렇죠. 아, TT 오랜만에 본다. 토요타 팀 유럽. 근데 오늘 되게 멋있었어요. 그 뭐야? 치치아 KH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카본 슈퍼 엔트에 이 데칼링을 그대로 폈잖아요. 요거는 제가 설명할 게 많죠. 네. 와, TCC 이쁘다. 현재 유일하게 살아남은 98년식 토요타 코로나 엑시브 JTCC. 그 지금 엔진을 못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엔진 위에 보면은 네. 토요타 로고가 거꾸로 돼 있단 말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뒤집어서 넣은 건가?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엔진 블럭은 그대로인데 네. 엔진 실린더 헤드를 180도 뒤집었어요. 순정 3GS 엔진은 네. 앞에가 배기고 뒤에가 흡기예요. 흡기 들어가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네. 배기관이 밑으로 지나가 되잖아요. 네네. 그럼 엔진을 낮출 수가 없어요, 사이즈가. 네네. 그런데 180도로 뒤집잖아요, 실린더 헤드를. 네. 그러면은 자연풍으로 흡기가 들어가고 배기도 바로 뒤로 가니까 네. 엔진 위치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네. くるっと回ってるわけねで僕らはリバースヘッドっていうかねここが吸気空気空気が入る方はい入ってくると出る方はい排気ねはい 낮추니까 오일팬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 오일팬을 지워버리고 드라이 썸프를 했어요. 와. 그래갖고 순정 3GS랑 그 옆에를 딱 보면은 네. 풀리가 하나 딱 더 추가돼 있거든요. 그게 오일 펌프. 하나의 또 포인트가 있어요. 애매하게 안 보인다. 맨 왼쪽에 네 번째 페달이 있어요. 일반적인 차라면은 A, B, C죠. 악셀레이트, 브레이크, 클러치. 그렇지, 그쵸. 근데 맨 왼쪽에 네 번째 페달이 있어요. 페달을 밟으면은 네. 기어가 바뀌어요. 발이 일본어로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뒤에 시프터, 그래갖고 네. 아시후토. 아시부터. 라는 시스템이 달려있어요. 서스펜션은 허리로 해라. 이 차는 그로베이 비오네 차죠. 왜 비오네 차일까요? 참고로 제가 다큐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R32. 모든 참가 차량을 압도하였습니다. 맨날 2등 했나? 맨날 2등마저도 GTR이었죠. 솔직히 이때 당시에 LFA가 나왔을 때는 저는 매력을 못 느꼈어요. 이 차는 알면 할수록 약간 재평가받는 느낌. 이거 구두도 갔다 왔어. 아, 그러네요. 구두 스티커 있네. 2012년 구두다니. 그러면은 네. 2012년에 뉴르부르크링을 뛰고 바로 구두 들어갔네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그리고 마지막 두 해는 엔진 배기량을 5.3리터까지 늘렸어요. 참 재밌어요. 호텔에 이렇게 박물관이 있는 것도 그렇고. 뭐 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여기 바로 위에 숙소도 있어가지고 여유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여유가 좀 여유가 많이 많이 있어야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한 번 더 남았죠, 저희. 이니셜 D. 이니셜 D. 진짜 내일 본 이벤트로 찾아뵙겠습니다.